어서 오세요. 만월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친 몸과 마음 쉬어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선 선조 호남의 한 작은 고을에는 몰락해가는 양반댁 안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옥정. 남편은 벼슬길이 막혀 허구한 날 책상머리에 앉아 깊은 근심을 얼굴에 들이운 채 말이 없었지요. 기와가 하나 둘 떨어지고 곳간은 텅 비어가는 형편이라 안씨 부인은 매일같이 장독대 앞에 서서 하늘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봄바람은 포근했으나 살림살이는 갈수록 싸늘이 식어가던 해였습니다. 아직 봄볕이 따사로운 시절이었으나 바다 건너 외국에서 불길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불안케 하였지요. 고을의 양반과 부인들은 강가에 모여 물놀이를 하며 근심을 나누곤 하였습니다. 그날도 양반과 부인들이 모여 강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비단 치마가 바람결에 살짝 부풀고 옥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요사이 들리는 말이 외놈들이 군선을 모아 바다를 뒤덮고 있다지 않사옵니까? 미개한 오랑캐들이 우리 조선을 넘보다니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이옵니다. 그렇사온데 만에 하나 그 무리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서방님들이 전장에서 모두 전사라도 하면 우린 어찌해야 하겠사옵니까? 그야 당연히 자결해야죠. 치욕을 당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옳사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옵니다. 우리 집안의 명예를 위한다면 마땅히 그러하옵지요. 외놈의 손에 더럽혀진다니 생각만으로도 치가 떨리옵니다. 질문이 돌고 돌아 마침내 안씨 부인에게 차례가 왔습니다. 안씨 부인, 그대는 어떡하시겠소? 소첩은 그때 되어 보아야 알겠사옵니다. 아직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옵니다. 막상 닥치면 그때 결정을 내리겠지요. 어머 세상에, 그 말은 곧 살아남겠다는 뜻 아니오? 안씨 그대는 정조관념이 없는 여인이로구나. 실망이오. 그날 이후 안씨 부인은 고을 양반 부인들의 모임에서 완연히 배척당하였습니다. 강가에서 나누었던 그 한마디로 양반과 부인들은 안씨 부인을 멸시하고 끊임없이 험담하였습니다. 안씨 부인은 팍팍한 삶 속에서 더욱 더 고독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물건을 사러 나갔다가 우연히 늙은 한 관상가와 마주쳤습니다. 허리가 굽어쓰되 눈빛은 매서웠고 긴 수염이 바람에 흩날렸죠. 그가 안씨 부인을 힐끗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부인, 실례하오나 이 늙은이 눈이 험망치 않다면 그대는 왕후의 상을 지녔소이다. 왕후라니, 그 무슨 허황된 말씀이옵니까? 부인의 이마는 넓되 곱게 빛이 돌고 인중은 곧으며 입술이 단정하니 이는 국무의 상이요. 허나 천하의 기운이 사나운 기운에 가려진 부인의 복이 잘 보이지 않는구려. 천하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인물이 돼 관상을 지녔소이다. 안씨 부인은 그 말을 가슴에 담았으나 곧 장터의 소란 속에 잊은 듯 지나갔습니다. 허나 늙은 관상가는 떠나가며 혼잣말을 하였지요. 아까운 인재로다. 시대를 잘 타고났다면 허를 날아다닐 인물이거늘.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군이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왜군은 파죽지세로 부산포를 점령하고 한양까지 북상했습니다. 안씨 부인이 살고 있는 호남의 고을에도 전쟁의 불길이 번져왔습니다. 어느 새벽 안씨 부인이 살던 고을에도 징집북이 울렸습니다. 안씨 부인의 남편과 모임에 있던 다른 부인들의 남편들 모두 의병과 관군으로 징발되었죠. 몰락해가는 양반댁 사랑채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안씨 부인과 그 남편이 마주 섰습니다. 부인, 경문이 떨어졌소. 오늘 해가 기울기 전에 군관을 따라 나서야 하오. 서방님, 보따리 가져가시지요. 찰밥 한 줌, 말린 더덕, 소금 종지, 작은 약봉투를 챙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적은 안쪽 깊숙이 넣어놓으세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그날도 바람이 불어 매화나무가 흔들리던 날이었지요. 오늘도 같은 바람이 부는구려. 그간 그대 고생만 시켜 내 마음이 송구하오. 살림이 기운 탓에 웃음보다 눈물을 더 보게 하였으니
참으로 죄스러울 따름이요. 서방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고생이라니요. 함께 한 세월이 모두 제 복이었사옵니다. 비록 찌든 옷에 거친 밥이라도 서방님 곁이니 귀한 자리였사옵니다. 부디 이 몸 근심치 마시고 온전히 돌아오실 길만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그 무엇도 원망치 않겠사옵니다. 남편들은 낡은 갑옷과 부러진 창을 쥐고 호남의 평야를 달려 왜군을 막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왜군의 조총 앞에 조선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조총의 굉음이 안개를 찢고 오래된 방패는 화승불 앞에 무력했죠. 김참판은 화양 연기의 시야를 잃은 채 전열을 이탈하다 적의 칼에 쓰러졌고, 박현령은 말을 몰다 적의 포위망에 갇혀 끝내 창에 찔려 전사했습니다. 안씨 부인의 남편 또한 버티며 장렬히 싸우다 흉탄에 맞아 강물에 떨어졌습니다. 안씨 부인이 지아비의 무사귀환을 소망하여 공들여서 만들고 챙겨준 부적은 무색하게도 소용이 없었죠. 남자들의 부재와 전쟁으로 인해 고을은 순식간에 황폐해졌습니다. 곡간은 비었고 밭에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양반댁이라 자부하던 부인들은 하루아침에 의지할 서방도 먹을 양식도 잃었습니다. 일부는 친정으로 몸을 피하려 했으나 이미 친정 또한 왜군에게 짓밟힌 뒤였습니다. 부인들은 의지할 곳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왜군의 발소리가 골목마다 울렸고 그 발소리 뒤에는 비명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나간 자리에는 참혹한 흔적만 남았습니다. 왜군이 고을을 짓밟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은 기와집은 왜군의 막사와 잔치판이 되었고 양반 부인들은 승전 잔치에 불려 나왔습니다. 그날은 왜군이 고을 원님의 집을 점거하고 승리 연회를 열은 날이었습니다. 비단 등불이 대청을 환히 비추고 일본 장수들이 웃으며 술을 기울였습니다. 양반과 부인들은 그 자리에 강제로 끌려갔죠. 한때 자결을 외쳤던 그 입술들은 이제 비단 치마 주름을 고쳐쥐고 눈웃음을 흘리며 일본 장수들의 비위를 맞추고 잔의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부인들은 죽음이 막상 닥치니 두려워 굴복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안씨 부인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씨 부인은 유독 눈에 띄는 이였죠. 다른 부인들보다 한 발 더 앞으로 나섰고 왜군들의 흥미가 식지 않게 요사스런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말을 걸고 술잔을 비우게 하였습니다. 이를 본 다른 양반 부인들은 다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날 자결의 자도 꺼내지 않을 때 알아봤네. 목숨 앞에서 누구보다 먼저 웃음을 팔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다니 우리가 보는 눈이 틀림없었네. 연애가 점점 무르익을수록 왜군의 대장군의 시선은 안씨 부인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결국 그는 손짓으로 그녀를 자기의 곁자리로 불러 앉혔죠. 대장군은 안씨 부인의 손길마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안씨 부인이 술병을 들어 대장군 술잔에 술을 따르며 말하였습니다. 전하, 오늘은 이 고을의 봄수를 다 비워버리실 기세이옵니다. 끌끌끌. 그대가 따르면 내 100잔이라도 마실 수 있지. 그렇게 잔이 비워지고 채워지기를 여러 차례. 대장군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눈은 풀렸습니다. 안씨 부인은 이 순간만을 기다린 것이었죠. 등불이 번잡하니 술맛이 덜하옵니다. 달빛이 고운 강가에서 전하와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고 싶사옵니다. 장군은 이내 음흉하게 웃으며 안씨 부인을 따라갔죠. 이 강물 위에 비친 달, 전하께 바치겠사옵니다. 이 술은 물속에서 더 맑아질 것이옵니다. 그녀는 만취 한 채 술을 마시는 대장군의 손목에 거칠은 기다란 천을 걸어 묶었습니다. 안씨 부인은 이내 결단한 듯 굳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니놈의 오만과 이 몸의 정절은 오늘 함께 강에 묻을 것이다. 이내 안씨 부인이 온 힘을 다하여 대장군을 껴안은 채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날 밤 왜군 대장군이 달빛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고을 안팎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잔치판에 등불이 꺼지고 사람들은 속삭였죠. 몸을 바쳐 정절을 지키다니 안씨 부인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소. 모두가 자결을 입으로 외칠 때
그 순간에 진정한 지조를 보인 건 안씨 부인 한 명이었지. 그녀의 죽음은 고을에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겨울을 2번 넘기고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고을에도 봄이 돌아왔지요. 초가 지붕을 다시 얹고 무너진 장독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들은 낡은 서책을 안고 서당으로 모여들고 고을에는 다시 사람 사는 냄새가 났지요. 한양에서 승정이 내려와 전후 장부를 정리하던 날 연회에 나갔던 몇몇 양반 집안이 은닉한 물자와 왜군의 비호를 받던 행적이 드러나 재산을 몰수당하고 집안의 사람들은 노비로 전락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마을의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자손들은 대대로 손가락질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안씨 부인의 이름은 고문서의 대문짝만하게 행동으로 정절을 지킨이라고 기록되었고 안씨 부인이 살던 기와집 옆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봄이 돌아온 어느 날 고을 장터에 노 관상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안씨 부인에게 왕후의 관상이라고 말하였던 관상가였지요. 세월이 흘렀으나 눈빛은 여전했고 비석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지요. 왕후의 상이라 하였거늘 시대가 달랐더라면 왕좌에 앉아 국무로서 나라를 지켰을 터. 허나 이 또한 하늘의 뜻이었는지 목숨을 던져 지조를 세우셨구나. 과연 국무의 기계가 이와 다르랴. 그는 비석 앞에 작은 술잔 하나를 놓고 강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음을 돌려 떠났습니다. 여러분, 안씨 부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모두가 입으로만 지조를 내세울 때 오직 한 사람 안씨 부인만이 행동으로 정절을 지켰지요. 만월이는 1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온갖 멸시를 받고 배척을 당했지만 결국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념을 보여준 안씨 부인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월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